네,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교과서 25쪽에 있는 헌법의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의 의미랑 기능에 대해서 방금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의미도 좋고 기능도 있는 헌법이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늘 이 6가지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어떤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국민주권입니다.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그럼 주권은 뭔데? 라고 하면은, 자,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주인은 누구? 국민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와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주인이다 라는 거죠. 네, 최근에 우리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서울시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는 얼핏 보면 민주주의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가 중요하다. 민주가 뭔 말이었죠? 그렇죠. 자, 민주.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라는 거였죠. 자, 나라의 주인이라면은 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는데 이거를 참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여하다. 어디에? 정치 과정에 그런 권리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쓰이냐? 국민투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전 국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찬성을 많이 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방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퀴즈에서 했었지만 직접 민주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있다 보니 모두 다 우리 서울시 대원여자고등학교로 5천만이 모이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 대의제라는 거를 실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님들을 뽑았죠. 이 국회의원님들을 뽑는 게 선거제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투표, 대의제, 선거제도 등이 대표적인 국민주권주의에 적용되는 예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찾으러 가보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뭐랄까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 갑자기 말이 또 꼬이네요. 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단어예요. 네, 쉬워요. 말 그대로 자유주의에 민주주의를 더한 겁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무엇을 존중하냐면 개인의 자유를 좀 존중해달라라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거 뭐냐면은 자, 우리 교과서 25쪽을 보시면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국민이 만든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만든 법을 바탕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의 다양한 자유들은 이 헌법에서는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냐?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의 자유, 아니면 언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북한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북한의 경우에는 자,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한테 배척되는 정당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이 김 부자와의 척을 지면은 그 자체로 반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 이제 뭐 더민주, 뭐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굉장히 많은 정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자신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합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단수 복수처럼 복수 정당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의 민주주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복수 정당제가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 원리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통합사회 때 배웠던 우리 케인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케인즈 할아버지의 수정자본주의였습니다. 자, 이 수정자본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강조를 했냐? 자, 옛날에는 국가는 그저 야경만 볼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만 딱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이 있지만 아직도 복지제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지금 얼마일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회보험. 자, 우리 요거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시는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까지 있으니까 5대 보험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공공부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전반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 26쪽에 이제 중반부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이제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현강이 아니다 보니 노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갑자기 간단해졌죠. 자, 선생님이 틀고 싶었던 노래는 여러분 K-팝이었어요. 최근 이 K-팝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세계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네 번째 문화국가 원리입니다. 자, 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이나 우리의 민족 문화도 계승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국제평화주의인데요. 자, 말 그대로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가 있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침략 전쟁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하지 마라, 부인하고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지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침략을 막는 방어적인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임진왜란이 갑자기 재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대를 맞서 싸우는 것도 방어적 전쟁이겠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국제 평화주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조금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은 나라에 가서 많은 교육도 도와주고 건물도 지어주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원조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자부심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긴 여정을 잘 오셨는데요. 자, 평화 통일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양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방향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평화를 추구하면서 남북 통일도 달성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선생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눈물 흘리고 아파하셨고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과 상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는 게 이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영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면은 한반도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남북한 전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보다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평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적인 협력도 해야 되고 문화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가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 언어, 북한말 그리고 우리 남한 쪽의 그 서울말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만 보시더라도 북한 사투리는 이렇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했습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 알아가고 서로 이제 차이, 언어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문화적 교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6번째 기본 원리와도 매칭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냐? 헌법이 가진 의미와 어떤 기능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본 원리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훑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교과서 30에서 39쪽인데요. 아마 다 못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헌법상에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를 줄임말로 기본권이라고 얘기한댔죠. 그럼 이 기본권은 도대체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조금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가까워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정치와 법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 정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만나서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요. 안녕. 바이. 다음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